최근에 근데 뭐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재미동포 애니첸이라는 분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여러 가지 정부 인사들 그리고 뭐 대통령과 만났던 사진도 공개를 하고 여당 인사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분 혹시 좀 들어보신 적 있는 이름인가요? 애니첸? 제가 예.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16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제가 한 그때 당시에 58개국 나라 수로서는 제가 108개국을 다녀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와 인맥이 네트워크 좀 때문에, 인맥 때문에 넓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초청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출장을 또 공식적으로 해줬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동포 사회는 예. 다양한 분들이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미국의 50개 주 전체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주를 내가 다 돌았어요. 네. 돌았고 또 그분 그 동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랄까 이런 분들을 다 제가 만났어요. 예. 이분은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애니첸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이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네. 후보 입장에서는요. 다 한 표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 애니첸이 제가 볼 때는 애니첸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국적이 미국 국적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기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단수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표로 연결이 되냐? 표로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예.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이 동포 사회에서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렇게 조직을 만든단 말이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장이다. 예. 회장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총회장이다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만났을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예. 이분들의 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그게 뭐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든다든지 그분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 침소봉대하고 예. 이런 건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저 동포 사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이번에도 가서 동포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왔는데 전에 이분은 나는 만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하와이에 거주한 거로 알고 네.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 가잖아요. 어느 뭐 LA를 가든 뉴욕을 예. 가든 워싱턴을 가든 하와이를 가든 가면은 동포 사회들이 와요. 네. 왜?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일반 사람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은 사람은 예. 없습니다. 그쵸, 뭐 다가오는 사람인데 사진 하나 찍었다고 아는 그럼요. 사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 사진 하나 찍어놓고 내가 친하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이 자가 발전을 해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첸 이분은 네. 저는 제가 수많은 미국의 우리 동포 사회들의 이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예. 많이 만났는데 애니첸은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한데 그동안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나가 선거 때 되면은 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가 우리 노은재 그냥 아시잖아요. 우리 부장님 아시잖아요. 예. 출입 뭐 정치부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선거 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예. 수없이 많잖아요. 여의도에 뭐 선거 때만 되면은 인파가 엄청 몰려가 그렇죠.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유동인구가 예, 늘어나죠. 유동인구가.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예. 이 대한민국 그래도 명색이 네.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가지고 좀 뭐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금 조기 대선 분위기로 좀 흐르는 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뭐 제동을 거신 적이 있고, 김 의원께서도 지금 대선 준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상태인데 조기 대선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엄연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이죠. 헌재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 우리가 이게 미리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이고 우리는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 입에서 지금 뭐 조기 대선 운운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국론이 지금 분열돼 있고, 지금 또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국제적인 신뢰도라든지 신용도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 의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핵 심판 결과도 나와지도 않았는데 대선으로 간다?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거는 절대 말을 끄집어내서도 안 되고, 집권당으로서 그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 집권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수를 대비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선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생각은 하고 있겠지.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고 우리 중앙당 차원,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미 다 정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그 프레임에 넘어가고 우리도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은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권당을 포기하고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그런 용어도 써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그런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을 펴고 2030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지금 뭐 비전도 이야기해주고 정책도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대선을 염두에뿐만 아니라 매일 365일 집권당으로서는 꾸준하게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대선을 준비한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올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